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이 채널에 푹 빠졌는데요. 다른 채널도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만큼 재미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매번 여기만 들어오게 되고 점점 이곳의 팬이 됐습니다. 또 댓글들은 어찌나 재밌는지 하루 종일 틀어놓고 댓글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 채널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러더군요. 야, 너 맨날 그것만 듣고 있어? 다른 것도 들어봐. 하면서 제게 알려주는데 결국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아니라서 친구들한테도 겨우 말을 꺼냈거든요. 친구들은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믿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믿기 힘든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건 맞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게는 꽤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집도 잘 살고 성품도 훌륭하고 외모도 완전 제 스타일인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를 사귄 지 3달쯤 됐을 무렵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었는데 오랜 친구 사이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남자친구를 탐낼 정도로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게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어?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잠깐만 화장실 좀 하고 먼저 나가는 겁니다.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왜 그러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친구가 제게 야, 근데 너 남친 어디서 만났어? 너무 괜찮다. 주변에 친구들 없대? 나도 좀 소개해줘. 아니면 네가 헤어지고 나면 내가 사귀어도 돼?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래? 물론 내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좋게 봐주니 좋긴 하네. 근데 내 남자친구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너한테 소개해줄 만한 남자가 있을라나 모르겠다. 회사 동료들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여자친구 있고 아까 소개했을 때 대충 얘기 들었겠지만 내 남친이 연하잖아. 남자들 알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 우리 두 사람이야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연하남 사귀기가 쉬운 줄 알아? 하고 농담처럼 말했더니 야, 너도 연하남 사귀는데 나라고 못 사귈 게 뭐야? 너 은근 사람 무시한다? 남자친구 단속 잘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날은 술이 취해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그날 우리 술 먹은 날 선영 씨였나? 그 사람 자꾸 탁자 밑으로 내 다리를 툭툭 건드리더라고. 처음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서 좀 불편했어.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길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 갔던 거고. 두 사람 사이 갈라놓을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덤탱이 쓸까봐 하고 제게 남자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년이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그년 집 앞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내 남친을 넘봐? 어? 기가 막혀 진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운 적이 있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야, 웃기지 마. 네가 날 뭘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남자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과분한 남자라고. 간만에 괜찮은 남자 생겼다고 친구들 싹 다 불러서 자랑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그동안 맨날 찌질하고 병신 같은 새끼들만 만나서 울고 짜고 지랄할 땐 언제고.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연하남 만나니까 신나서 소개해줘? 속이 훤히 보인다 이년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남자친구 좀 잘났다고 친구들 모아서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그런 데서 우월감 느끼니까 좋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볼품없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불쌍한 년. 너랑 같이 보낸 시간이 아깝다 진짜. 내가 왜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는지 모르겠다. 남자 하나로 이렇게 될 거였으면 애초부터 너랑 엮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쁜 년. 넌 진짜 나쁜 년이야.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찌질하게 행동하기도 했고 그동안 똥차 남친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에게 많이 하소연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제 하소연을 많이 들어준 친구이기도 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제 남자친구에게 탁자 밑으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며 신호를 보내고 꼬시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남의 남자를 탐내는 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친구도 잃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바보 같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친구는 평생 가는 거고 남자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릴 걸. 아니면 그냥 한 소리 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사실 이런 일들은 모든 게 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가 되는 법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날 당시엔 그런 것들이 눈에 뵈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사실 좀 힘들게 연애를 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사수였고 남자친구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8살 정도예요. 남자친구가 처음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친구를 눈여겨봤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실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는 편이라 남자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실은 제가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도 6살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를 피해 저를 안고 도망 다녔고 아빠는 술을 마시면 엄마와 저를 때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정육점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엄마는 맞아야 했고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다면서 엄마를 때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제발 애는 때리지 말아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애는 때리지 마. 애가 뭔 잘못이 있어. 여보,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하면서 펑펑 울곤 했죠. 그럼 아빠는 엄마한테 억지로 저를 떼어놓고는 야 이년아, 네가 낳은 애라고 둘이 편먹고 나 왕따 시키냐? 이래서 내가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들만 낳았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진 않았지. 네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아서 내가 맨날 이렇게 혼자 외롭잖아. 그러니까 아들 낳자고, 어? 아들 하나 더 낳자고! 하면서 엄마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전 그 당시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공포스러웠고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엄마가 저만큼은 맞지 않게 지켜주셨고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가운데 앉혀두고 어차피 애는 내가 키울 거고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야. 하고 딱 잘라 말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아빠는 멀쩡하다 보니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당신한테 그리고 영주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애비가 애비 역할을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저는 아빠를 밀치면서 됐어. 그런 사과는 안 해도 돼.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뭐 사과야. 그냥 엄마랑 살래. 아빠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 찾을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하며 제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약속은커녕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빠가 장사를 하니까 돈을 벌면서 조금 편하게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풍족함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이상 엄마가 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아빠라는 존재가 제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반에 이혼 가정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 당시엔 이혼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담임 선생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아빠를 만날 일도 없었고 엄마는 한동안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다가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공장에서 교대 근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종일반보다 교대반이 월급이 좀 더 많아서 우리 두 모녀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혼자 잠이 들고 음식을 해먹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짓궂은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는 엄마 없냐? 왜 이렇게 맨날 혼자 물만 마셔? 너 배도 안 고파? 야, 그러고 보니까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던데 진짜 엄마 없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엄마 있거든? 근데 바빠서 그렇거든? 그리고 우리 집 일에 신경 꺼줄래? 하고 까칠하게 대답했더니 지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야,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냐?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맨날 저러고 혼자 다니지. 하고 말을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놀렸던 애도 남자였고 모든 일이 다 남자로부터 시작된 거라 저는 남성 혐오가 진짜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여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거기서 여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저도 외롭다 보니 제게 되쉬하는 남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 웬만한 똥차들을 만나면서 아, 진짜 연애는 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바람 피는 놈, 내 친구랑 나 몰래 사귀던 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등등 정말 남자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이나 많이 벌자 싶은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반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꽤 괜찮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나름 승승장구하며 직급을 올렸습니다. 동기들보다 제가 영업 성적이 우수하기도 했고 평소 성격이 수더분한 편이라 그런지 선배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고 회사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관두는 동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총 60명이 넘게 입사를 했는데 입사 5년 차쯤에 남아있는 동기는 단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제게 거는 기대도 꽤 많았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을 꽤 잘해냈고 그렇게 저희 부서의 신입사원도 뽑는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때 입사하게 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올 때부터 여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봤어? 장난 아니다. 얼굴은 소년 같은데 몸은 마동석이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여자친구 있을까? 없었으면 좋겠다. 야, 저런 애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 여자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 몇 살일까? 누나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사수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팀장님한테 말해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이후로 연애를 이미 멈춘 상태였고 그 이후도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몇몇 대쉬하는 남자는 있었지만 연애를 하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게도 그 남자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도 친절함도 베풀지 않았죠. 사실 제게는 연애보다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고, 얼른 돈을 벌어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신입 직원의 사수로 제가 배정을 받게 됐고, 솔직히 말하면 근무 첫날부터 일머리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꼬박 일주일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신입도 제게 미안했는지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번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진짜 죄송해요. 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맥주라도 한 잔 사던가 하면서 꼬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혼술이 취미였고 혼자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을 만큼 혼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맥주를 먹자니 제가 그 말을 뱉고 나서도 좀 어이가 없고 나 왜 이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사드린다고 했어야 됐는데 진짜 쏠게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쏠게요. 가시죠. 하고 짐을 싸더라고요. 그 시간이 9시 30분쯤이었고 이미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술을 마실 시간이라 저희 둘은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얘기, 상사 얘기, 개인적인 얘기 등등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보니 한자리에서 3시간이 넘게 수다를 떨었더라고요. 그것도 맥주 2병 시켜놓고 말이죠.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깜짝 놀란 저희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그럼 내일 회사에서 봐요.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저 과장님, 우리 2차 가면 안 돼요? 아직 술이 더 먹고 싶은데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 작은 이자카야를 가게 됐고 거기서 술을 또 마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까지 말이죠. 사장님이 영업 끝날 시간이라고 저희 둘을 내쫓을 때까지 먹었죠. 저도 술이 센 편인데 그날은 정말 취해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술이 취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해장하러 가시죠?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하고 말이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요놈 봐라? 이게 지금 작업 거네? 하고 웃고 말았죠. 그 뒤로 저희 둘은 회사 일이 끝나면 자주 만나 술도 마시고 영화도 봤습니다.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요즘 말로 썸이라고 하죠. 꽤 오랜 시간 그 설렘을 즐겼습니다. 단,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회사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말이죠. 저는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고 그 친구도 떠들어대는 스타일은 아니라 회사에선 업무적인 말 아니면 굳이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이 동료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변에서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그 신입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런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하고 제게 사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업무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으면 쓱 끼어들면서 내가 도와줄까?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도 물어봐. 얘보다 내가 더 일 잘하거든. 하고 질투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제 어깨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우스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고, 다른 여자들이 그 후배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그 남자와 더 만남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사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를 가지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말이야, 너 선수는 아니지? 하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먹던 맥주를 뿜으면서 웃더라고요. 네? 선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딜 봐서 선수입니까? 진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왜 사귀자고 안 해? 우리 지금 무슨 사이인 건데? 그냥 서로 기분만 내는 사이야? 아니, 그게 솔직히 사내 연애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야 상관없지만 선배는 회사도 오래 다녔고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렇죠. 야, 너는 여자 만날 때 그런 거 일일이 따지는 스타일이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정해. 남자 새끼가 무슨? 하고 저 혼자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쓱 닦았는데 그놈이 제게 입을 맞췄고, 그날 저희 두 사람은 긴 설렘 끝에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금처럼 회사 내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자. 이러다 헤어지면 둘 중 한 명이 부서를 옮기거나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하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저희 둘은 숨긴다고 숨겼는데 티가 많이 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사내 연애는 복사기 빼고 다 안다는 말이 진짜인 건지, 사람들이 가끔 제게 와서는 야, 그 소문 진짜야? 너네 팀 신입이 너랑 사귄다는 거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뭐래, 미쳤냐? 내가 걔랑 사귀게? 걔 얼마나 멍청한 줄 알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꼴통이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내가 가르친 신입 중에 제일 일머리도 없고 느려. 일도 못하고. 지금 벌써 입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혼자 출장도 못 가잖아. 나 때는 말이야,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출장 가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의도 하고, 부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까지 갔다 왔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 하여간 하면서 욕을 하곤 했죠. 그럼 사람들은 제게 그치? 그럴 리가 없지. 걔랑 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야, 솔직히 그 남자가 미쳤다고 너랑 사귀겠어? 널리고 널린 게 젊은 애들인데. 야, 그리고 이거 내가 그냥 들은 소문인데 걔네 집이 진짜 기가 막히는 부자래. 야, 그런 거 못 느꼈어? 걔 옷만 봐도 싹 다 명품이잖아. 신발에 넥타이에 가방까지. 야,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아파트 값이라는 말도 있어.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못 봤어?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 난 몰랐지. 내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부자래? 얼마나 부잔데? 뭐라더라? 그 아버지가 무슨 기업의 회장인지 뭔지 그런 말도 있고, 아, 형이 있는데, 뭐 그 형도 외국에서 엄청 크게 사업을 한다더라? 아, 근데 그게 보통 큰 게 아닌가 봐. 아, 그러니까 너도 마음 있으면 얼른 들이대. 뭐 물론 잘 되진 않겠지만, 걔 지금 노리고 있는 애들 엄청 많아. 서둘러야 될걸. 하고 저를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서도 남자친구 집이 부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항상 술값은 그 사람이 냈고 제가 연상인데도 데이트할 때마다 돈을 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텔비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껌 한 통을 사도 꼭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남친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사실 과거의 남자친구들은 저를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때 만났던 남자 중에 한 명은 제가 알바를 하는 걸 알고 저한테 다달이 10만 원씩 빌려주면 5만 원씩 보태서 갚는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야 남친이니까 멋모르고 빌려줬는데 1년 넘게 연애하면서 그 인간에게 쏟아부은 돈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결국 헤어지고 나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저를 미련 남아있는 여자로 취급하곤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자들이랑 더럽게 엮인 적이 많았는데 지금 남친이랑 만나면서 나이가 연하인데도 돈 때문에 골아픈 건 없던 걸 보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만남 때 남자친구를 보니 정말 멋들어지게 입긴 했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났었는데 이 정도로 스타일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덩달아 저도 신경을 쓰게 됐고 적은 월급으로도 명품을 하나 둘씩 사서 모아가며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이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결혼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먼저 결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이제 입사한 지 2년도 넘었고 부모님도 결혼 얘기 하시지 않아? 결혼?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 뭐 그것보다도 난 이제 할 때니까.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빠른 애들은 애기도 있거든. 그런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더라고. 우리 아직 부모님 소개도 안 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 개인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가족 관계나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며 말을 꺼냈더니 한참 동안 말없던 그 사람이 언젠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우리 집에 대해서 말이야. 하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당신도 들었지? 무슨 우리 집이 재벌이라는 둥, 내가 서민 체험하는 거라는 둥,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거라는 말도 있더라. 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뭐하러 얘기를 해. 나쁜 소문도 아니고 좋은 얘기들인데. 그냥 사실은 아니지만 니들 맘대로 생각해라. 나만 아니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다니기도 했는데 소문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땐 겁도 나더라고. 근데 거의 다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고 싶었어. 그래? 난 기대 같은 건 안 해. 뭐 그게 사실이어도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너 돈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벌 만큼은 벌어. 내가 말했잖아. 나 아버지 없이 컸지만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진짜 열심히 일했고 부족함도 없었어. 물론 넉넉하지도 않았지.
근데 나 우리 엄마 원망 안 해. 이렇게 열심히 키워준 덕분에 좋은 회사도 들어오고 너도 만났잖아. 난 지금 인생에 너무 만족해. 대신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갔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진 마. 특히 우리 엄마 무시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딱 잘라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를 왜 무시해? 나라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내가 무슨 형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나 형 없어. 나 혼자야 외아들. 대체 누굴 보고 내 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 다 쌤쌤이네. 나는 홀아버지, 너는 홀어머니. 그러니까 서로 자라온 환경이야 비슷하지 않겠어? 하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실망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뭐 남자를 잘 만나 팔자를 고치겠다, 내 인생을 180도 돌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데 좀 암울해지긴 하더군요. 거기다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아버지 평생 부양할 생각은 아니지? 아버지 노후 자금 같은 건 마련돼 있는 거지? 그 정도는 돼 있지 않겠어?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았잖아.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나 키워줄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아마 내가 말 안 했어도 노후 준비 정도는 돼 있을걸? 그리고 난 부모님 모시는 거에 대한 부담 없어. 만약 내가 너희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해도 난 바로 오케이 할 거야. 그게 어려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하고 말을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모시고 살면 고생하고 불편한 건 여자 입장이지 남자는 뭐 하는 게 있나요? 기분만 낼 뿐이고 효자라는 이미지만 챙길 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과의 결혼이 좀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후 오히려 남자친구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가장 친한 회사 동료에게도 저와의 연애를 숨겼던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공개 연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하는 걸 보고 아, 얘가 정말 나랑 결혼 생각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2년간의 열애 끝에 회사에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비난의 화살은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앞에서야 다들 축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럴 줄 알았어. 웃겨 진짜. 관심 없는 척하면서 혼자 꼬리친 거 봐.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세상에. 근데 진짜 김대리도 제정신인가? 어떻게 8살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해? 하고 제가 다 듣게 욕을 하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도 했고 솔직히 8살 연하남과 연애에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우쭐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친구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절친한 친구와 절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일로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우선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킨 날이었죠.
엄마와 얘기를 맞춰서 아빠는 그냥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나지도 않고 엄마와 이혼을 한 지 20년은 좋게 다 돼가는데 이혼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게 저희 모녀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시집 간다는데 궁금한 거 없어? 사위가 생기는 거잖아. 하고 말을 꺼냈더니 그제야 조심스럽게 내가 우리 딸한테 듣기로는 홀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난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우리 딸한테 짐 될 생각은 없어. 그러니 자네도 아버지 노후나 아버지 일은 아버지와 잘 상의해서 부부는 부부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른들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사실 확고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제가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직 영주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어른들 모시는 건 또 저희 부부가 상의해야 할 문제니 어머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확고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 같았고 부자 사이가 저렇게 좋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저는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동네에서 40분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 산골에서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넌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면 서울에 나와 모시고 살지 이게 뭐야? 여기 전기는 들어와? 하고 물을 정도로 굽이굽이 길을 따라 가야 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지금은 짐이 될까봐 안 오신다잖아. 근데 나중에는 모셔야지. 하고 저를 끌고 가더군요. 솔직히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진짜 내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은 옷, 시계, 구두, 넥타이 등등 전부 명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짝퉁이었고 남자친구의 몇 안 되는 월급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아서 솔직히 결혼하면 제가 손해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과 같이 돈을 벌면 집도 금방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 차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는데 집이 너무 기우니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인사를 하기로 했으니 본부는 해야 할 듯 싶어 인사는 해보고 마음을 결정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고하게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 아버님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직도 이런 집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아들 왔어요. 하고 삐걱대는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아들 왔냐? 아니, 내가 먹을 거 대충은 준비해 놨다. 금방 상 들고 나갈 테니까 그 마루에 앉아 있어. 하고 외치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힐을 신고 가서 발이 아파 마루에 우선 걸터 앉았고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얼른 나와 보세요. 제 여자친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대충 하고 나오세요. 하고 남자친구가 소리를 내자 그제야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상을 들고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와요. 차린 건 너무 없어.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솜씨도 없고 그냥 평소에도 김치 하나만 놓고 먹는데
오늘 여자친구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힘 좀 내서 차려봤어. 하고 바닥에 상을 두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하고 제가 너무 놀라 입을 가리고 벌벌 떨었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너 왜 그래? 자기야, 정신 차려. 왜 이래? 하고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상을 들고 나왔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를 보며 제일 처음 뱉은 말은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영주야, 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하고 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 엄마와 이혼한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소식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버젓이 제 앞에서 저를 주겠다며 꼬질꼬질한 손으로 밥상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정말 너희 아버지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야,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제가 말을 더듬자 남자친구는 왜 그러는데? 뭐야? 왜 나만 모르는 건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아버지가 말해봐. 아버지가 영주를 어떻게 알아? 어? 나한테 말해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자 아버지는 마루에 툭 걸터 앉더니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렇게 둘이 끌렸구만. 대한민국 팔도에서 내 자식 둘이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오는 날이 다 있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냥 내가 먼저 죽었으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것을 왜 당신이 먼저 가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는 거요? 여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봐요. 지금 벌은 그쪽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당신 가족 아니었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당신인데 나는 불쌍하지도 않냐고! 왜 내 인생에서 끼어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왜?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이러냐고!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 저를 잡더니 가라 영주야. 이건 아니야.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야. 내 다시는 너를 만날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 제발 우리 아들 놔주고 가.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동안 너한테 못한 거, 너네 엄마한테 못한 거 반성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 자식이 생기면 잘해줘야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혼자 되뇌이면서 내 아들 열심히 키웠다. 나 너한테 내 아들 못 준다. 그러니까 가. 제발 좀 가. 나한테는 너도 아픈 기억이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다. 그동안 개과천선하며 사느라 나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여기서 악연을 끊자. 너도 내 아들 놔주고 나도 널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 없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 하고 저를 오히려 내쫓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 팔을 확 쳐내며 이건 와, 놓으라고. 어디서 감히 더러운 손을 대고 있어. 나도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할 마음은 없어. 더럽고 짜증나고 당신이랑 엮일 생각 추워도 없어. 하고 욕을 뱉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끌고 나왔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바로 차에서 내려 집에 기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친구의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혼이라는 거 나도 늦게 알았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알게 된 거야. 자식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그게 너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조차 못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기도 해. 함부로 대한 거 사과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고 결혼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할게. 네 인생 힘들게 살아온 거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당장 가서 사과해. 하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세우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정말 단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고 더럽고 역겨워서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서로에게 미련도 없이 추억조차도 너무 더러워져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토 나오는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제가 보고 겪은 사실들을 전부 내뱉었고,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면서 제 어깨를 잡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제게 몇 번이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거진 1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남자친구와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죠.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하고 그 인간과 그 인간의 피를 갖고 있는 그 남자친구를 사랑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사람에게 푹 빠져 모든 걸 흐린 눈으로 참아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합니다. 만약 그날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아니,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뒤 인사치레 형식으로 그 인간을 만났다면 전 모른 척 전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때처럼 사랑이 미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도망쳐서 살자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악몽처럼 남아서 한동안 저를 미치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사랑 대신 이성을 잡은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다행히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회사를 관두고 난 뒤로 저는 친구와 쇼핑몰을 열어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엄마에게 집도 해줬습니다. 저희 모녀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떵떵 누리며 잘 살고 있죠.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제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저 역시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인간도 그리고 그 인간의 아들도 저와 저희 엄마의 과거처럼 불행하게 살길 바랄 뿐이죠. 이런 마음을 먹은 제가 나쁜 년이라 해도 달게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 절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사연을 적은 제게 고생했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왔다고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